어머님 또요?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신데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한숨 정도가 아니었어요. 짜증이었어요. 68세 김 여사는 허리 통증을 참고 참다가 결국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김 여사 눈앞에서요. 어머님,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물리치료는 보험 되나요? 요즘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김 여사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 고통이 저 사람에겐 돈 계산이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어머님 또 허리 아프시대요.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누가 갈 수 있어요? 동서가 답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갔잖아요. 아들은 몇 시간 동안 일십했어요. 한 달 뒤 아들 부부의 방문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김 여사는 그제야 알았어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들의 머릿속엔 계산기가 돌아간다는 거요. 시간, 돈, 에너지 모두 계산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아픈 걸 말하는 건 스스로 요양원 급행열차 티켓을 끊는 것과 같아요. 72세 이모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당뇨 진단을 받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은 처음 한 달은 걱정했어요. 매일 전화했어요. 아버지, 약 드셨어요? 혈당 재셨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전화가 줄었어요. 3달째엔 일주일에 한 번, 4달째엔 2주에 한 번. 어느 날 이모 씨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은 안 받았어요. 30분 뒤 문자만 왔어요.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들이 두려워한 건 아버지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매달 나갈 병원비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나중엔 요양원 비용까지. 월 평균 250만 원, 자식 3명이면 1인당 월 83만 원씩 부담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화나시죠? 억울하시죠?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 드시죠? 맞아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해요. 밤새 젖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계산기를 두드리다니. 배신감 느끼시는 거 당연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자식을 잘못 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 부모님 아프시면 부담스러우셨잖아요. 솔직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식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 200년 전 정약용은 이미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쓰지 않았어요. 대신 의연하게 책을 읽고 저술했어요. 목민심서에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 이건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70대 박 모 씨를 보세요.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스로 주민센터에 가서 혈압 수첩을 받았어요. 매일 아침 7시에 혈압을 재고 기록했어요. 복지관에 전화해서 물었어요.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있나요? 실버 체조 프로그램이 월 5,000원이었어요. 3개월 뒤 혈압이 145에서 128로 떨어졌어요. 그때 아들에게 말했어요. 요즘 복지관 다니면서 운동하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 혈압약도 반으로 줄었어. 아들은 안심했어요. 2주에 한 번이던 방문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었어요. 부담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어요. 이때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달려왔어요.
회사도 조퇴하고 병원으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 아버지가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이번엔 진짜 응급 상황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만약 평소 아프다만 반복했다면 아들은 또 그러시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요양병원 원장이 10년 동안 관찰한 결과예요. 자식들이 가장 안 찾아오는 환자는 입원 전에 계속 아프다, 외롭다고 말하던 분들이에요. 반대로 스스로를 잘 관리했던 분들은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와요. 이해되시죠?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상적인 불편함은 병원 의사에게, 복지관 상담사에게, 같은 또래 친구에게 말하세요. 응급 상황이나 큰 병은 당연히 자식에게 알려야 해요. 하지만 패닉으로 알리지 말고 침착하게 전하세요. 내일 당장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건강수첩 받을 수 있나요? 무료 검진 신청하고 싶은데요. 무료예요. 혈압, 혈당, 체중 매일 스스로 기록하세요. 복지관에 전화하세요. 어르신 프로그램 뭐 있나요? 운동, 노래, 미술 대부분 무료거나 월 5,001만 원이에요. 자식에게는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세요. 나 요즘 산책도 다니고 복지관에서 친구들이랑 탁구도 치고 괜찮아.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자식 걱정해서 아픈 거 숨기는 건데 그게 무슨 내 이익이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자식에게 아픈 거 숨기는 건 내 병원비로 나갈 돈 아껴서 나중에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돈 지켜서 내가 끝까지 대접받기 위해서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돈 있는 부모는 끝까지 대접받아요. 돈 없는 부모는 짐이 돼요. 냉정하지만 사실이에요. 병원비로 재산 다 날리면 자식들은 여러분을 더 이상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복지관 무료 프로그램 이용하고 보건소 무료 검진 받는 게 바로 재산 지키기예요. 월 100만 원씩 병원비 나가는 것과 월 1만 원으로 건강 지키는 것. 1년이면 1,200만 원 차이예요.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건 위험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질 때 자식들은 부담이 아닌 그리움으로 여러분을 찾아와요. 혹시 지금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내일 당장 병원 가세요. 하지만 자식에게는 결과만 간단히 전하세요. 검사 받았는데 괜찮대. 약 먹으면 돼.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셨나요? 어쩌면 화가 나고 억울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방법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함께 의연하게 살아가요. 자식들이 우릴 짐이 아니라 자랑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고 동시에 우리 재산도 지키는 길이에요. 기억하세요. 돈 없으면 자식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옆에 계신 친구분께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존엄하게 돈도 지키고 자식 사랑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짜 필요한 이야기 계속 전할게요.